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겨울 동안 잘 지내셨죠? 어느새 벚꽃이 다 피어가지고는 벌써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세강병원에 계시는 김치호 원장님 모시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중장 옆에 있는 세강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 김치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실 건 우리 건강검진 예, 예. 어떻게 받나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안에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한 10분, 15분간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파란 나비가 40년 만에 발견되었는데요. 예로부터 파란 나비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개원 40주년이 된 세강병원은 파란 나비 로고처럼 병원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과 건강을 전달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2년마다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공단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단 검진만으로 충분한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의 맹점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검진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짝수생 출생자는 짝수해에, 홀수생은 홀수해에, 출생 연도에 따라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네, 네, 무료로 해주시는 건강검진. 그렇죠. 무료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단 검진의 목적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 관리하고 각종 암의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무관심하게,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어떤 분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이 검진에 있습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그러고 이 건강검진을 무시하는 분, 그리고 검사하고 나서 우편으로 결과만 달랑 받아보고는 아이고 뭐 별거 없네, 나는 건강하구나 하고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단검진만으로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 이것으로 충분한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냥 뭐 2년에 한 번 국가검진을 받으면 내 몸이 건강하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형 간염,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을 찾아주는 일반 건강검진과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등 6대암 검진을 해주는 이 무료 검진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내시경 대변 검사로는 위암, 대장암을, 유방 촬영으로 유방암 검사를, 그리고 간 초음파로 간암을, 자궁경부 세포 검사로 자궁경부암을, 흉부 촬영으로 폐암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위험군 연령 성별을 고려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알아내 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6대암을 네. 다 발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 이 모든 암을 공짜로 무료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모든 암을 다 해준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한 결과는 잘 못 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6대암 검진을 전 국민이 다 받는다면 이론상으로는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중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에서 암으로 고생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마 부위를 잘 못 본다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단 검진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그런 네,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런 6대암 검진의 부족한 점, 실체랄까, 맹점이랄까, 이 실제 환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로 46세 여자분인데 이분은 2년마다 꼬박꼬박 공단 검진을 잘 받으셨고 1년 전에 시행한 보험공단 유방 촬영에서도 치밀 유방 외에는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좌측 유방에 뭐가 만져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세강병원 유방갑상선 외과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 시커멓고 경계가 불분명한 2cm짜리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유방 초음파 상에서 이 유방암이 의심이 되어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침륜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이분은 3차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유방암 상기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유방 압박 촬영 말고 추가로 유방 초음파를 미리 하셨더라면 유방암 3기가 아니라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조기 있었겠네요. 유방암을 발견해낼 수 네. 있었다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제가 유방암 검사를 가보면 치밀 유방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네.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아보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대부분은 그냥 뭐 우편으로 그냥 결과만 보고 넘어가죠. 예, 그러고 본인에 대해서도 또 잘 모르니까. 네, 내용을 잘 네. 모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으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거기서 써 한 번 있는 더. 대로 유방 네. 초음파를 꼭 추가 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여러분, 이분들 기억나십니까? 저요. 예. 세 분 모두 다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탤런트 김자오, 그리고 가수 청림인데 이 세 분은 대장암으로 고통받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를 보면 65세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평소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매일 잘 보셨고 역시 건강검진도 매번 받아서 대변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대변이 가늘어지고 피가 간헐적으로 보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변을 볼 때마다 혈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강병원 소화기 내과를 방문해서 이분은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선생님, 네. 대장암 검사랑 위암 검사랑 같이 할 수도 있죠? 같이 하게 되면 네. 어차피 한번 굶고 장 청소해서 네. 같이 마취도 수면을 해야 되기 수면도 하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 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같이 지금 한번 두번 하면 해보면 두 번 좋겠네요. 검식하고 그죠? 고생해야 되니까. 네,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셨는데 항문 바로 위에 직장 쪽에 이렇게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어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직장암으로 판정되어 대장 절제 수술을 하고 8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대장암은 바로 대장에 대장암이 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 용종의 단계를 거칩니다. 작은 용종에서 선종 단계를 거쳐서 경계성 암을 거쳐서 대장암으로 발전하는데 이 시간이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에 탤런트 세 분과 이분은 한 5년 전에만 미리 대장 내시경을 받아서 작은 용종일 때 제거를 했더라면 대장암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죠.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네, 받아봤으면 2년 안에 4, 5년에 좋겠어요. 한 번만 받아도 대장암은 대장암은 절대 4, 걸리고 5년에 싶어도 한 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어르신들 대장암은 4, 5년마다 한 번씩이래요.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
60대 후반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운동도 하셨고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셔서 자기 자신은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신데 그리고 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늘 정상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간 체중이 7, 8kg 정도 빠지면서 복부 통증과 소화불량을 주소로 세강병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정밀 검사에서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데서 오는 체중 감소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렸고 그래서 혹시나 암이 아닐까 싶어서 흉부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분은 복부 CT 검사에서 이렇게 3기 췌장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에 가서 수술까지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1년이 조금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네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여자분이신데 이분 역시도 2년마다 공단 건강검진을 늘 받아서 정상소견을 받았는데 이분도 평생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약을 먹은 적이 없고 또 아파서 병원도 잘 안 가시던 그런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약 한 달 동안에 가래에 피가 섞이면서 기침이 나고 갑작스럽게 또 체중이 줄어서 세강병원을 방문하셔서 피검사 상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도 혹시나 싶어서 흉부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CT 검사에서 흉부 CT 검사에서 이렇게 폐암 4기가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암 말기 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커다란 증세가 없어도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든지 이러면 네네. 암일 가능성이 많은 그렇죠. 것 갑자기 같네요. 그죠? 몇 개월 안에 자기 체중의 한 10% 이상이 갑자기 네. 빠지게 되면 그럼 얼른 병원 당뇨 가봐야 아니면 되겠다, 그죠? 갑상선 기능 네. 항진증 아니면 나이 드시면 꼭 암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도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으셨지만 미리 추가 검진을 안 하셔서 진행된 췌장암, 폐암으로 진단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 두 분 역시 이 앞에 네 분 역시 6대암 무료 검진은 꼬박꼬박 받으셨지만 이렇게 진행된 암이 나왔는 걸로 봐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 검진으로는 조기암 발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암,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그리고 당뇨 합병증,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그렇지만 유비무환이라고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관리하려면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미리 파악하고 또 추가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여 치료 관리를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추가 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답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삶에 대한 정서, 그리고 집안의 가족력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규칙적인 운동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야채를 즐기는지, 육식을 좋아하고 인스턴트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음식과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비만이 아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스트레스, 화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현재 상태와 생활 습관을 잘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또 집안에 부모님이나 직계 가족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지, 또는 뇌경색,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혈관 질환이 자기 집안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위암이나 대장암, 간, 담도, 췌장암, 폐암, 그리고 유방갑상선암이 엄마나 이모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암의 가족력을 잘 살펴보면 자기에게 뭐가 발병하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생활 습관과 가족력 중에서는 가족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나 또 형제간이 걸리는 병들이 다 같이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위암이 있는 집안에 보면은 위암, 대장암 같은 소화기관암이 많고, 네. 또 간이나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은 또 그 간하고 담도가 안 좋은 집안은 또 그쪽으로 다 돌아가시고. 네, 형제 자매나 네. 누가 병이 있으면 자기 건강 관리도 더욱 열심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모님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정밀 혈액 검사를 추가하시고, 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자신의 혈관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또 집안에 위암, 대장암이 있으면 위, 대장 내시경을 추가해서 받으시고, 간, 담도,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가족력이 있으면 복부 초음파나 흉복부 CT를 추가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건강 그리고 검진 갔을 때 네.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해서 받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 맞습니다. 네. 이런 뭐 유방갑상선은 유방암 갑상선 초음파로 진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검사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검사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르시면 가까운 의원에 환자를 정성껏 돌봐주는 친절한 의사를 정해놓고 평생 주치의처럼 자기 몸을 맡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네. 더 안심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혹시 편안한 의사를 찾기 어려우시면 세강병원 김치호 원장을 찾아주시면 네. 제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평생 주치의로서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세강병원의 멋진 미남 선생님 김치호 원장님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래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괜찮습니다. 네. 어르신들 로또 1등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조기암을 발견할 수 있는 추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평균 수명을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오늘 들은 방송 아주 유익하셨나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추가 검진도 조금 추가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남겨주신 우리 김치호 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세강병원에는 건강박사 세강병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호, 우리 네. 어르신들이 또 유튜브 유튜브 다 좋아하시죠? 보시죠. 예. 거기 들어가면 제가 강의한 것보다 더 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구독 좀 해주시고 뭐 필요하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꼭 좋아요까지. 네. 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본 지가 한 23년 지나고 있습니다. 5년 차, 10년 차 때는 환자의 병만 보였는데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겨우 이제 환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넘어서자 환자가 환자로 안 보이고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20대 후반에 의사가 되고 결혼해서 애들을 낳아 키우고 열심히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50대가 되었거든요. 그동안 부모님들은 8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었고요. 그전에는 환자들이 병을 치료할 환자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제 자식 같고 동료 같고
부모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뭐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시간이 지나서는 환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남은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진료 철학입니다.